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반도체주가 급등하면서 미증시 나스닥 그리고 S&P 500 최고치도 경신을 했고요. 제조업 지표 부진하게 나오면서 국채 금리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내리고 증시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 나왔고, 연준 인사들 발언 많이 나왔는데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그런 언급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표는 소폭 올랐습니다. MSCI 한국 지수가 1% 이상 올라가서 주초에 우리 증시는 상승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지수 보면 다우는 0.23% 올랐는데 S&P 500, 나스닥, 나스닥이 더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기술주들이 끌어올렸다라는 거고, 기술주 중에서도 특히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을 해서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수가 올라갈 수 있었던 환경부터 보면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ISM 제조업 지수는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하고 좀 연동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지표 자체만 놓고 보면 예상치 하회. 그 항목별로 세부 항목으로 좀 보니까 신규 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감소했는데, 투자자들은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가격이 빠졌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있다라는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것 같습니다. 이 ISM 제조업 지수라는 거는 기업들 구매 담당자들한테 설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회사 어때요? 주문은 어때요? 고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격은 어떻게 매기고 있어요? 이렇게 설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쨌든 미국 제조업 지표는 좀 둔한 것 같은데, 워낙 서비스가 강해서 전체 경제로 놓고 보면은 괜찮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 지표 자체만 가지고 뭐 경기 둔화로 해석하지는 않고, 가격 지수가 내려갔다라는 점에서 인플레이션이 좀 진정되겠구나, 오히려 뭐 그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 이거는 이제 미시건대에서 소비자들한테 설문을 돌립니다. 그래서 뭐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떤 것 같아요? 앞으로 소비할 것 같아요? 뭐 지금 물어보는 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 등등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도 살짝 꺾였습니다. 이게 좀 꺾이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저 지표가 둔해지고, 어저께 PC 지표 안정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가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죠. 근데 둘 다 공통적으로 경기 침체로까지 해석하진 않고, 그냥 조금 둔해져서 인플레이션이 좀 진정되겠구나, 오늘은 대부분 다 좋게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표 나올 때 미국의 국채 금리가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4.3% 이상까지 이제 주중에 올라갔던 국채 금리가 지금은 4.2% 이하까지 내려왔습니다. 4.18%까지 내려왔고, 달러 인덱스도 역시 쭉 내려와서 103.9까지. 사실 좀 더 빠져줘야 되는데, 지금 유럽이라든가 뭐 일본 쪽 엔화 유로화 환경이 만만치 않아서 그렇게 심하게 빠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국채 금리 빠지고 달러 인덱스 내려가면 주식 시장에는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올라가는데 이제 역할을 했고, 또 시장에 대한 어떤 시각도 보면 좀 부정적인 이제 의견들도 없진 않아요. 일부에서는 뭐 여름 전에 금리 인하 어렵다, 뭐 그런 주장들도 없진 않은데, 대다수는 지금 어쨌든 물가는 잡히고 있기 때문에 6월에 금리 내릴 것 같다. 그리고 UBS를 비롯해서 최근에만 5개 증권사에서 미국 증시 전망을 상향을 했는데, 특히 UBS에서는 이 시장 전략을 담당하는 사람이, 분석가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연이어 이제 증시 전망을 상향했다, 되게 이례적인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약세론자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이퍼 샌들러의 대표적인 약세론자 있는데, 이 사람도 전망을 높였어요. 자신이 AI 랠리를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이제 증시 전망을 또 높이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준 인사들은 대체로 보면 다 신중해요. 그냥 뭐 천천히, 뭐 금리 인하는 천천히 해야 돼,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뭐 조금 특이한 발언, 조금 다른 발언한 사람, 라파엘 보스틱이 더 이상 금리 올릴 필요 없어, 뭐 조금 지금 뭐 금리 올리는 얘기하는 게 좀 신기한 건데, 어쨌든 그런 발언을 했고, 토마스 바키는 금리 인하 시점 앞당겨지지는 않을 것 같아, 또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상반기에는 안 내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차대조표 이야기가 나왔는데, 로리 로건 같은 경우는 다음 회의, 그러니까 요번 이제 3월 회의에서 양적 긴축의 속도 조절을 논의해야 된다.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덜 하는 걸로, 그러면 유동성이 조금은 이제 풀리는 효과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속도 조절을 논의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크리스토퍼 월러는 또 반대되는 이야기 했거든요. 어쨌든 연준 인사들 발언은 매파적이지도
비둘기적이지도 않은 신중한 발언이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징주로는 델이 뭐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에 30%나 폭등을 해서 반도체 이제 상승을 이끌었죠. 오늘 그 나스닥 100에서 상승률 상위 종목으로 이렇게 쭉 보면 반도체예요, 다. 그러니까 반도체 너 반도체야? 그러면 급등 막 이렇게 해서 심지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5%나 급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4% 올라가면서 시가총액이 종가 기준으로 2조 달러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주초에 반도체주들이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모습이 나왔고 반면에 이제 애플은 약보합, 그러니까 뭐 골드만삭스인가요? 그래서 이제 강력 매수 종목에서 배제한다. 뭐 이렇게 이제 뭐 매수 어떤 목표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크게 이제 변화 준 건 아닌데 애플은 꼭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야. 이렇게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 리스트 꼭 매수해야 되는 종목 리스트에서 애플을 뺀다.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 뭐 일라이릴리가 또 3% 올라가고 그랬는데 어쨌든 애플과 알파벳이 빠져서 지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를 좀 막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특징적인 뉴스 하나 소개해드리면 오늘 그 로이터에 나온 건데 그 AI 관련주들이 워낙 급등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가운데 가치주를 찾는 투자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가치주를 보냐면 S&P 500 내에서 성장주 지수가 11.6% 올라갔는데 가치 지수는 3.3% 거의 뭐 한 4분의 1 조금 더 되는 정도밖에 안 올랐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안 올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난달에 지위가 7% 올라가면서 일부 가치주 쪽에 어떤 투자자들이 좀 주목하기 시작한 것 같다. 무엇보다 이제 밸류 부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주목하는 투자자들이 있어서 최근에 제가 보기에는 그 빅7에서 이제 주가 상승률이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AI 쪽에 집중이 되고 그 외 자금들은 실제로 좀 다른 업종으로 매수세가 들어가는 그런 경향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미증시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좀 분산되고 있다라는 점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관련된 지표는 야간 선물 오늘 안 열리니까 MSCI 한국 지수만 보면 거의 1.3% 정도 올라가서 우리 증시가 주초에 한 1% 정도 그 정도로 이제 상승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은 만들어 놨다 주말 사이에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을 이제 요약을 해보면 국채금리가 어쨌든 빠졌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게 국채금리라고 봤는데 2주 연속 금리가 빠졌거든요. 4.2 밑으로까지는 일단 내려왔는데 4% 전후까지 더 밀려 내려가 줘야지 시장이 조금 더 안도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미국 시장을 이번 주를 돌이켜보면 AI에 집중이 돼 있었어요. 매수세가. 그러니까 AI 또는 비트코인. 이번 주에 두드러지게 강했던 게 이제 비트코인과 이제 AI 쪽이었는데 어쨌든 뭐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좀 볼 필요가 있고 근데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수출이 늘었다라는 점 미국에서 또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고 금리가 내려갔잖아요. 사실 외부 환경은 되게 좋아요. 외부 환경은 되게 좋은데 문제는 수급이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퍼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팔고 밸류업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런 구도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초에 이제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 이 반도체 종목군들 이게 이제 모멘텀이 어느 쪽에 힘이 실리느냐 이게 특히 이제 기관이 중요한 게 기관이 그 코스닥을 팔고 밸류업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그런 수급 구도를 보이고 있어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매도가 코스닥 쪽에서 진정이 되는 완화가 되고 좀 그런 계기가 되는지 코스닥 그 매도만 좀 완화가 돼도 종목들이 상승하는 종목들이 좀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걸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2월 돌이켜 보면 기관은 뭡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냐 밸류업이냐 이 두 개밖에 안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피에서는 밸류업, 코스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이렇게만 갔거든요. 그래서 이 수급 구도에서 좀 벗어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미국이 데이터가 이제 있는데 이건 제가 우리 증시 데이터도 제가 고릴라 리서치에 올려놓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3월은 나쁘지 않아요. 3월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뭐 결과를 과거 통계적으로 보면 보여주거든요. 뭐 1950년 이후입니다. 최근에 20년, 10년 뭐 직접 이렇게 놓고 보면 다 좋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선거가 열리는 선거가 열리는 해에는 상승폭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빠지는 건 아닌데 상승폭이 뭐 이렇게 뛰어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이번 달은 아마
이론적으로 보면 미증시는 좀 공방이 있을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근데 2월이 원래 빠지는 달인데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이례적인 현상을 보여서 매수세가 세긴 하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미국은 전통적으로 참고로 여름에 강합니다. 예, 선거 직전에 바짝 올려놓는 그런 게 가동이 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선거 전 그해 여름에는 굉장히 강한 징크스가 좀 있었다. 요것도 이제 상식으로 일단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한 건 제가 또 새로운 통계 나올 때마다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고요. 또 데이터는 또 열심히 제가 또 올려놓는 곳에 올려놓으니까 또 나중에 또 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하고, 예, 좋아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